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마마입니다. 혈당 200에서 120으로 떨어뜨린 비밀이 뭘까요? 바로 식사 30분 전 이것 한 스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분은 혈당에 좋다니까 매일 아침 원액으로 벌컥벌컥 마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위에 구멍이 뚫릴 뻔 하셨대요. 오늘 제가 응급실에서 의사한테 들은 충격적인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왜 전 세계 당뇨 전문의들이 이걸 추천하는지까지 완전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 약 드시는 분들, 다이어트 중인 분들은 정말 마지막까지 보세요. 잘못 쓰면 독이 되지만 제대로 쓰면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혈당 관리법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충격적인 식초의 부작용. 그럼 먼저 식초의 충격적인 부작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 점막 손상. 식초는 강산성이에요. 산도가 2.5에서 3 정도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강한 산성이냐면 위산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빈속에 식초를 마시면 위 점막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 중에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해서 위궤양이 생긴 케이스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원액 그대로 마시거나 너무 진하게 타서 마시는 분들에게서 자주 발생하죠. 두 번째, 치아 부식. 식초의 강한 산성이 치아 에나멜을 녹여버려요. 매일 식초를 마시는 사람들의 치아를 보면 에나멜이 얇아져서 누렇게 변하고 시린 증상이 나타나요.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아예 부러지기도 해요. 세 번째, 식도 손상. 식초를 너무 자주 마시면 식도 내벽이 손상돼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식초가 이미 염증이 있는 식도를 더 자극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칼륨 수치 이상. 장기간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칼륨 수치가 떨어져요. 칼륨 부족은 근육 약화, 부정맥,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골밀도 감소. 식초의 산성이 우리 몸의 칼슘 흡수를 방해해요.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예방한다고 식초를 마시는데 오히려 뼈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약물 상호작용. 당뇨약, 혈압약, 이뇨제 등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어요. 특히 인슐린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져요. 정말 무서우시죠? 건강하다고 마시는 식초가 이렇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잠깐 진실은?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식초를 완전히 끊어야겠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작용들, 이거 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사실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과도한 섭취나 잘못된 섭취 방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원액을 그대로 마시거나 하루에 여러 번 마시거나 빈속에 마시는 것들이 문제인 거죠.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량을 섭취하면 이런 부작용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식초는 정말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연구에서 식초의 긍정적인 효과들이 입증되고 있어요. 혈당 조절, 체중 감량, 콜레스테롤 개선, 혈압 조절까지. 이런 효과들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예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식초거든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초의 놀라운 효능. 이제 식초의 정말 놀라운 효능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혈당 억제 효과. 이게 가장 유명한 효과죠. 2004년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식사 전 식초. 이 큰 술을 물에 타서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4% 낮았어요. 더 놀라운 건 2017년 서울대병원에서 진행한 한국인 대상 연구예요.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적정량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8 감소했고 당화혈색소도 0.6% 개선됐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당뇨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부작용은 거의 없고요. 두 번째, 체중 감량 효과. 일본에서 진행된 12주 연구에서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이 평균 2.6kg 감량했어요. 같은 식단, 같은 운동을 했는데도 식초 그룹만 더 많이 빠진 거죠.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요? 식초에 들어있는 초산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요. 또한 포만감을 높여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세 번째,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 이란에서 진행된 8주 연구에서 매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의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5% 감소했어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5% 증가했고요. 네 번째, 혈압 조절 효과.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매일 식초를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이완기 혈압이 6 정도 감소했어요. 다섯 번째, 항염 효과. 식초에 들어있는 다양한 유기산들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여줘요. 만성 염증은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거든요. 여섯 번째, 소화 개선 효과. 식초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도움이 돼요. 일곱 번째, 항균 효과. 식초는 천연 항균제예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서 음식 보존에도 사용되죠. 여덟 번째, 항산화 효과. 특히 사과 식초에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노화 방지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모든 효과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식초 종류별 특징과 선택법. 그럼 어떤 식초를 선택해야 할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식초들의 특징을 알려드리게요. 첫 번째, 사과 식초. 가장 인기 있고 연구도 많이 된 식초예요. 사과에서 나온 자연 발효 식초로 폴리페놀, 펙틴 등의 유익한 성분이 풍부해요. 맛도 부드러워서 초보자들이 시작하기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사과 식초를 선택하는 거예요. 가열 처리하지 않은 것 말이에요. 병 바닥에 뿌연 침전물이 있는 걸 선택하세요. 이게 바로 유익한 효모와 박테리아예요. 두 번째, 현미식초. 우리나라 전통 식초로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풍부해요. 특히 혈당 조절 효과가 뛰어나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해요. 세 번째, 포도식초. 와인에서 만든 식초로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요. 심혈관 건강에 특히 좋아요. 네 번째, 발사믹 식초. 이탈리아산 고급 식초로 맛은 좋지만 당분 함량이 높아서 당뇨 환자분들은 주의해야 해요. 다섯 번째, 코코넛 식초. 최근에 인기 있는 식초로 칼륨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맛이 부드러워서 마시기 쉬워요.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식초를 선택하는 거예요.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 방부제가 들어간 건 피하세요. 올바른 식초 섭취법 대공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작용은 피하고 효과는 최대화하는 올바른 식초 섭취법을 알려드리게요. 첫 번째, 적정량 지키기. 하루 한두 큰술이 적당해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1작은술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두 번째, 반드시 희석해서 마시기. 물 한 컵에 식초 한두 큰술을 타서 마세요. 절대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돼요. 세 번째, 타이밍이 중요해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혈당 억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빨대 사용하기. 치아 보호를 위해서 빨대로 마시고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주세요. 다섯 번째, 공복 섭취 피하기. 위가 약하신 분들은 절대 빈속에 마시지 마세요.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세요. 여섯 번째, 꿀이나 레몬 추가하기. 맛을 좋게 하고 부작용을 줄이려면 천연꿀 일작은술이나 레몬즙을 추가하세요. 일곱 번째, 따뜻한 물에 타기.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게 소화에 좋아요. 여덟 번째, 약물 복용 시간과 간격 두기. 다른 약물과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세요. 아홉 번째, 꾸준히 섭취하기. 효과를 보려면 최소 4주 이상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열 번째, 몸의 반응 관찰하기.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고 농도를 낮춰서 다시 시작하세요. 식초 활용 레시피와 응용법. 이제 식초를 더 맛있고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기본 식초 드링크. 물 200ml에 사과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서 만드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레시피예요. 두 번째, 생강 식초 차. 생강 우린물에 식초와 꿀을 넣는 방법이에요. 생강의 항염 효과와 식초의 혈당 조절 효과가 시너지를 내요. 세 번째, 베리 식초 스무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와 식초를 함께 갈아서 만드는 스무디예요. 항산화 효과가 배가 돼요. 네 번째, 오이 식초 디톡스 워터. 오이와 민트, 식초를 물에 우려서 만드는 건데 디톡스 효과가 뛰어나고 맛도 상큼해요. 다섯 번째, 따뜻한 식초 차. 따뜻한 물에 식초와 계피가루를 넣어서 만드는 차예요. 겨울철이나 몸이 찰 때 드시면 좋아요. 요리에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고기 재울 때 넣어주면 연육 효과도 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식초의 부작용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건강하다고 매일 마셨는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올바른 방법을 알고 나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거예요.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식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식초를 활용해 보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식초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검증된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실생활 사소한 습관에도 우리의 건강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관리하며 노후를 즐기자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소중한 하루 함께하는 튼튼마마였습니다.